죄의 노래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먼저 이 모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7가지 대죄를 다루는 모드예요. 알겠죠? 이 모드는 피와 의식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 보스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몹이 있어서 추가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모든 몹이 있어요. 보이죠? 추가된 모드가 많고 애완동물과 아이템도 있어요. 긴 모드는 아니지만 좀 무서운 모드예요. 알겠죠? 공포 분위기 모드팩에서 쓰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짧은 모드지만 매우 흥미로운 기능을 가진 모드예요. 각 대죄마다 보스가 있고 각 보스는 고유한 메커니즘을 가져 모드를 완벽하게 만들어요.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Song of Sins 모드는 1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2021년 10월 출시됐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5년 7월 11일이에요. 매우 인기 있고 무서운 모드인데 최근 업데이트된 걸 보면 계속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드가 추가하는 모든 요소와 기능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CurseForge에서 모드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어 편리하네요. 자, 이제 파일을 받으러 가볼게요. Forge로 가서 1.2/1 버전을 선택하고 새 버튼을 눌러 파일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Song of Sins의 최신 버전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버전을 Windows Pulsar App Data Roaming .minecraft의 mods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그 폴더에 우리가 모드를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의존성을 확인해 보니 없네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됐어요. 좋아요. 첫 번째 목표는 낫을 얻는 거예요. Sons of Sins 모드의 전투 낫인데 Betrayed Ghastly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몹을 물리치면 등에 있는 낫을 드롭할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낫을 드롭할 확률이 꽤 낮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로 공격하면 그 몹이 무기를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확률이 정말 낮아요. 한편으로는 제작도 가능해요. 소울 스틸을 주는 모드팩이 있다면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피로 주개를 적셔야 해요. 근데 피를 얻으려면 낫이 필요해요. 모드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캐스트리드를 물리치는 걸 추천해요. 좋아, 피 뽑는 법 알겠지? 여러 종류가 있어. 기본적으로 낫과 유리병만 있으면 어떤 몹이든 공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주민 말이야. 주민을 공격하면 피가 채워질 거야. 왜냐면 인간에게서 어둠이라고 돼 있거든. 혈액엔 여러 종류가 있어. 인간형은 주민, 좀비, 플레이어용이야. 날개형은 닭, 팬텀, 박쥐, 알레이, 벌용이고 수중형은 물고기, 돌고래, 아홀로틀, 가디언용이야. 무거운 야생형은 호글린, 약탈자용이고 기본형은 나머지 전부야. 아이템 설명에 유형이 나와 있어. 여기 적혀 있지. 간단하지? 그렇게 쉬워. 공통 부품도 얻을 수 있어. 보세요. 공통 부품은 어떻게 얻나요? 살, 갈비뼈, 근육, 심장이 될 수 있죠. 몹을 낫으로 제거해서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얻는 뼈 도구로도 가능해요. 먹으면 피 냄새가 나서 적들이 알아차려요. 마을 사람들 공격 막는데 좋죠. 이 부품들은 네크로 크래프팅에도 쓰여요. 저장 블록이나 고기 생물 채우는 데 써요. 나중에 살의 시체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여러 블록을 보고 있는데 이게 모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갈비뼈, 심장, 근육 같은 일반 장기 외에도 크리퍼 갈비, 엔더맨 근육 같은 특별한 장기도 있어요. 거미 심장 등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먹으면 특별한 효과가 있는 장기예요. 예를 들어 크리퍼 갈비는 죽을 때 폭발을 일으켜요. 번개 맞으면 더 크게 폭발하고요. 엔더맨 근육은 맞으면 순간 이동해요. 그리고 있어요. 슬라임은 튀어오르고 낙하 피해 없애주는데 약간 매스꺼워요. 거미 심장은 동면역되고 때리면 상대방 중독시켜요. 스트라이더 근육은 불면역되고 물 공포증 생겨서 물에 닿으면 아파요. 블레이즈 심장은 불 붙이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구름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불이 붙을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설명이에요. 여기 15번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제 때리면 불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 눈의 심장이에요. 어머, 그래요. 이게 그 효과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죠. 눈의 심장은 때리면 얼리고 얼음처럼 미끄러지게 해요. 파괴자의 근육은 큰 힘과 추진력을 줘요. 골렘 갑옷은 못 먹어요. 장비 만들 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에테르제를 위한 뼈 도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뼈와 실로 만든 뼈, 검은 데미지가 아닌 몹 처치 시 에테르 젤을 드롭해요. 알겠죠? 이 검으로 몹을 잡으면 진행에 필수적인 에테르 젤을 얻을 수 있어요. 철과 재로 에테르 철을 만들고 구우면 영혼 주괴가 돼요. 예를 들면요. 항아리나 피 양동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와 피 양동이는 어떻게 얻지? 에테르제와 피병을 합치면 돼. 피병은 유리병으로 만들고 낫으로 얻어. 아무 몹이나 때리면 피가 나와. 피 종류는 상관없는 것 같아. 주요 생물에서 얻으면 돼. 그냥 보통 동물이면 돼. 그러면 피를 얻을 수 있어. 피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뼈 도구를 던지면 고기 도구로 변해. 에테르제 능력은 그대로야. 더 강하고 사거리도 늘어. 배고픔을 써서 스스로 수리해. 초기 네더라이트 대용이고 소울 스틸도 만들 수 있어.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잔재 갑옷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먼저 영혼 주괴로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갑옷이 있고 그 갑옷은 데미지 흡수면에서 네더라이트보다 낮진 않지만 죄에 대해 중요해요. 항아리에 재가 있는 한 피해를 부위 간에 분산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항아리를 재로 채워야 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모두 도구들이 작동하게 되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으면 항아리가 재로 채워집니다. 보시다시피 항아리 우클릭으로 쉽게 재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도구들을 작동시키는 연료가 될 거예요. 만약 이 연료가 없다면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알겠죠? 또한 이 갑옷은 보스의 디버프를 줄이고 모드 엔드게임 전투용으로 추천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테르검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생명력 흡수 효과가 있어요. 에테르검 제작법은 결정화 에테르 2개와 소울 스틸 하나예요. 여기 재료들이 다 있네요. 기본적으로 타격할 때마다 치유되며 항아리에 재를 소비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아리가 비었다면 검이 당신을 해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항아리에 정수를 가득 채워 생명력 흡수 도구를 만드세요. 오늘은 변신 도구를 볼게요. 채굴한 것에 따라 도끼, 삽, 곡괭이로 변하는 멀티툴이에요. 이제 도구 변경을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재, 테더 재예요. 도구가 작동하려면 항아리에 재가 있어야 돼요. 도구 유형을 바꿀 때마다 재를 소모해요. 한두 개의 재를 쓰게 돼요. 채굴면에서는 꽤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재 2개를 쓰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내구성이 좋고 데미지는 모든 도구가 같아요. 도구로 때려도 검으로 안 바뀌고 그냥 변신 도구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자, 마인크래프트 존 오브 신스 모드에서 살점 시체 만들고 소환하는 법.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만들려면 8개의 요소만 있으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 모양으로 놓기만 하면 아무거나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여러 요소를 넣는데 심장, 근육, 갈비뼈, 나머지는 고기, 에테르제, 그리고 피예요. 자, 피를 가져오고 에테르나 제라고 불리는 걸 가져올게요. 중요한 건 넣는 요소에 따라 색상이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넣으면 안 보이지만 뒷면이 초록색이 돼요. 보이죠? 근육도 바꿔서 엔더맨 것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근육이 변하고 색이 바뀌죠. 살도 바꾸면 어떨까요? 변경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바꿀 수 있는 건 심장이에요. 알겠죠? 심장에 따라 다른 속성을 갖게 되어 이해되죠? 그럼 어떤 속성을 갖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생물은 거미장기를 넣으면 독을 갖게 돼요. 약탈자 장기는 힘과 넉백을 줘요. 블레이즈 장기는 화염 속성을 줘요. 알겠죠? 그러면 내화성과 물 공포증을 갖게 돼요. 스트라이더 장기도 내화성과 물 공포증을 줘요. 눈 장기는 빈결과 미끄러짐을 줘요. 골렘 장기는 저항력과 낙하 방지를 줘요. 마지막으로 슬라임 속성을 주면 죽을 때 분열해요. 스트라이더 부품을 사용하면 양동이로도 운반할 수 있어요. 피해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1차, 양털, 인간, 날개, 수생, 무거운 피 등이 있죠. 결국 이건 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동성, 데미지, 유용성 등이 변합니다. 소환하려면 모든 걸 채운 후 피 양동이에 던지면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챔피언이 생겨요. 와, 진짜 빠르네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나란히 비교해보세요. 몸체가 어떻게 다른지 보이죠? 네, 이렇게 간단해요.
자, 선스 오브 신스에서 대죄를 어떻게 불러올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방법은 생명력이 가득한 채로 피웅덩기에 가서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오래 있으면 피해를 입기 시작해야 해요. 자, 보이시죠? 이 녀석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 녀석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보세요. 죄가 나타날 거예요. 순간이동 해볼게요. 죄가 나타날 거예요. 알겠죠? 이번엔 다 망가진 것 같네요. 아, 그건 아니네요. 여기 이 켈빈이에요. 보이죠? 나타나는 죄는 무작위예요. 알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피가 소모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 대신 마을 사람을 희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피 양동이에 넣고 희생시키면 돼요. 알겠죠? 거기서 7대죄가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씩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 프라울러, 방금 나온 켈빈 질투, 저주 욕망, 도살자 분노, 워킹데드 게으름 등이 있어요. 각각 파괴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좋아, Sons of Sins 모드에서 배회자를 이기는 법을 알아보자. 대죄를 부르면 이 녀석이 나타날 수 있어. 배회자는 빠르고 벽을 타고 체력 100에 맞추기 어렵고 회피도 잘해. 데미지는 높진 않아. 드롭은 바로 여기 이거 폭동의 손이야. 주변 몹이 맞은 대상을 공격하게 하고 7의 데미지를 줘. 세상에. 연속 사용도 가능해. 계속 쓸 수 있어.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아. 봐, 저기 있어. 근처 모빈 켈빈이 공격하기 시작했어. 사실 드롭을 안 줬네. 왜지? 아, 내가 마지막 타격을 안 했나봐. 전략은 시야 확보, 에테르 검으로 치유와 군중 제어, 공격하며 회복하는 거야. 모드 갑옷 착용이 중요해. 안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어. 모드 갑옷 없이는 데미지가 크고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알기론 그래. 어쨌든 이 녀석은 꽤 강하니까 조심해. 좋아, 질투의 대죄 켈빈을 이기는 법. 팔이 떨리는데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생명력이 560이고 느리지만 방어력 높고 근접 공격 강해. 알겠지? 드롭 아이템은 에테르 엔지니아. 알겠지? 이건 모든 에테르 유물에 힘을 줄 수 있대. 기본적으로 개선된 항아리 역할을 해. 알겠지? 항아리를 대체하고 재와 영혼 주괴를 계속 충전할 필요 없어. 알겠지? 즉 항아리는 계속 재로 채워야 하고 소모되는데 이건 무제한 항아리라 완전 사기야. 알겠지? 주는 무기 종류 보면 이 첫 엔진 얻는 건 완전 대바군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이건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예요. 모드 팩에 따라 다르지만 에테르소드로 무제한 생명력 흡수가 가능하고 이 갑옷도 나쁘지 않아요. 방어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봐요. 방금 저 녀석이 나에게서 뺏은 걸 보셨죠? 보셨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물리치는 전략은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치유 없이 긴 교전은 피하고 엄폐물로 영혼 블록을 사용하세요. 여기 이것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못 건너나 이제 곧 알게 되겠죠. 건널 수 있네요. 세상에. 아마도 속도를 늦추려는 거겠죠? 몬스터의 속도를 늦추려고요.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봐요. 그렇죠? 자, 여기 있어요. 사용했네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저주를 어떻게 이길까요? 여기 350의 체력을 가진 이 몬스터. 알겠죠? 이 녀석은 우리를 날리고 띄우며 갑옷을 벗깁니다. 알겠죠? 원거리 전투를 강요해요. 저주받은 머리라는 아이템을 드롭해요. 알겠죠? 머리를 찾으면 이게 바로 저주받은 머리예요. 알겠죠? 이건 적의 갑옷을 벗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전략은 활과 석궁으로 물리치고 공중에 뜨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공중에 뜨면 지붕 같은 곳에 붙어 있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그 효과를 피할 수 있어요. 에테르 검으로도 때릴 순 있지만 파워 5활이 최고예요. 알겠죠?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주가 날 뜨게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갑옷을 벗기고 아니 부숴요. 아니 부수진 않네요. 그냥 벗기기만 하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갑옷을 하나씩 벗기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실력자라면 물양동이로 대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양동이로요. 깃털락하나 팬텀 포션을 추천해요. 알겠죠? 네더에 다녀왔다면 더 좋겠죠? 그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자, 분노의 대죄인 도살자를 이기는 방법. 기본적으로 매우 빠르고 공격적이에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개체를 공격하게 해볼게요. 라이엇의 손으로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될 것 같아요. 저기 갑니다.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이 도살자는 머리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저 녀석은 생명력이 300 정도예요. 생명력을 얼마나 빨리 깎았는지 봐요. 생명력이 650이에요. 알겠죠? 드롭은 이 칼인데 생명력이 낮을수록 더 강해지고 데미지가 커져요.
공격력 10, 속도 1.1, 느린 무기고 사거리 1.5예요. 대략 20여 개의 하트를 없애는 셈이죠. 10여 개 맞아요. 스며 적게예요. 피 묻은 뼈도 떨어뜨릴 거예요. 전략은 방패를 피하는 것뿐이에요. 빨리 깨지니까 말이야. 그래서 계속 치유하고 열린 공간에서 피해야 해. 게다가 폭발도 일으키지. 그렇지? 솔직히 이 녀석한테는 별 전략이 없어. 이 녀석 말이야. 데미지는 크진 않지만 엄청 빨리 달려들거든. 에테르검으로 버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응, 나쁘지 않아. 에테르검 쓰면 좀 여유가 생기지? 봐봐. 그리고 물속에서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또 다른 놈이 온다. 또 다른 놈이 온다고 날 가만 안 둘 것 같아. 당하기 전에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갈게. 그러니까 방금 꽤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렇지? 에테르검이 이놈들한테 꽤 효과적이지 않아? 좋아요. Sons of Sins에서 워킹 뱃. 게으름을 어떻게 이길까요? 기본적으로 보지 않을 때만 움직이는 몹이에요. 멀리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해요. 이론상 지금 보고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알겠죠? 내가 창의적이라 그는 신경 안 써요. 창의력 발휘하면 이 녀석이 와서 날 때릴 수 없거든요. 알죠?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루기 쉬운 편이에요. 다루기 쉬운 편이긴 한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생명력을 안 보여줘요. 생명력이 840이에요. 알겠죠? 갈등 인형이라는 아이템을 드롭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또는 스트라이드로 특수기관을 넣고 그 능력을 우리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충전된 항아리 같은 게 필요해요. 전략은 시선을 번갈아 위치 바꾸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검에 맞지 않게 끝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너무 가까이 가면 많이 아파요. 알겠죠? 별 의미 없는 보스예요. 그냥 보면서 때리면 돼. 알겠지? 생명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니 그게 570 떨어졌어. 인내심의 문제야. 아이템 보여줄게. 가져올게. 이거야. 퍼펫 오브 스트라이프. 장기 넣고 우클릭하면 돼. 자 이제 불 좀 만들어 볼까? 안되네. 뭐지? 내가 내화성이 있나? 거미 심장 넣으니까 회복력 생겼네. 근데 독은 안 줘. 좀 휴대용 비콘 같네. 나쁘진 않지만 대단한 건 아니야. 회복력은 좋긴 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장착 가능할진 모르겠네. 한번 볼까? 장착되면 좋겠다.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Sons of Sins에서 블러드 그리드를 어떻게 이길까요? 이 녀석은 우리를 땅에 묻고 질식시키는 피덩어리를 쏩니다.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를 땅에 묻어버리네요. 땅에 묻히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니 조심하세요. 저를 허공으로 던져버렸어요. 사실 여긴 비어있어서 더 떨어졌네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됐어요. 좋아요. 혈액병을 탄약으로 써야 해요. 죄송해요. 드롭은 탐욕의 손길이에요. 이거예요. 알죠? 기본적으로 이건 적을 바닥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알죠? 이걸 치면 2초간 잠들고 혈액병을 탄약으로 써요. 전략은 빠른 도구로 탈출, 넓은 곳에서 싸우고 중거리 공격이에요. 오버 4억 데미지를 주는 몹은 멀리 두고 싶지. 내가 여기 서면 날 때릴까? 한번 확인해보자. 봐봐. 어렵지 않네. 이 몹 별로 어렵지 않아. 세상에. 활 들고 멀리 서면 어떨까? 여기 멀리 섰는데 때릴까? 어디 보자. 거기서 날 때리려 했어. 아래 있나?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안 보이네. 대충 저기 서면 밑으로 내려오네. 여기서 뭐해? 건날개로 도망가. 건날개 없으면 이 몹 꽤 위험해. 물속에 들어가 볼까? 활은 괜찮은데 느리게 쏘네. 더 멀리 가면 좀 과해질 것 같아. 어디 있지? 여기서 공격하네. 봐봐. 이거 봐. 높이 제한 있는 공 보이지? 그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어. 공이 닿지 않게 충분히 올라가. 그래, 그럼 큰 기둥을 만들어야 해. 봐, 우리가 할 수 있어. 반쯤 덮여 있어서 이게 몹이야. 자, 기둥을 만들어. 블록 수를 말해줄게. 마이너스 32 기둥을 만들어. 여기선 안 될 것 같아. 10블록 올랐어. 되나 보자. 나한테 오고 있어. 안 닿아. 아니 안 닿아. 여기 서서 즐기면 돼. 알지? 10블록 높이에서 즐겨. 사실 몹이 사라졌어. 이 지역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어. 몹이 완전히 사라졌어. 디스폰 됐다고 하지마. 디스폰 된 것 같네. 그치? 시뮬레이션 거리가 낮아서 그래. 말했듯이 40블록 기둥과 이제 됐어. 알지? 디스폰 걱정되면 태그 붙여. 좋아. 위드치베를 이기는 법 탐욕의 대죄를 보자. 미안. 아니 폭식이었지. 이 녀석은 날아다니는데 한번 보죠. 이론상으로는 세상에 저 녀석 좀 봐. 일단 버틸만해 보이네요. 아니네. 한 방에 날려버렸어. 와, 완전히 날 쓸어버렸네. 그렇구나.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날 수 있어요. 피해와 체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죽일 때마다 그러네요. 그렇구나. 가장 위험한 보스예요. 드롭은 턱인데 맞을수록 피해가 커져요. 죽일 때보다 맞을 때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미없겠네요. 전략은 남은 갑옷과 가득 찬 항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한 것처럼요. 근데 항아리 들고 있었는데 그냥 당했네요. 아니면
착용하고 연쇄 사망을 피하고 엄폐와 버스트로 빠르게 싸워야 해. 자, 이제 갑옷이랑 반하트 있네. 어디 보자. 세상에 반하트에서 4방까지 올라가? 이게 무슨 스케일링이야? 이게 무슨 스케일링이야? 세상에. 이런 괴물이 다 있나? 이 녀석은 엔더 진주로도 못 막아. 진짜 내가 갇혀도 이 녀석이 날 찾아올 수 있어. 주목해 모드에서 제일 어려운 녀석을 잡으려고 해. 자, 이렇게 갇히고 여기 블록 하나 놓고 거기야 챔피언. 아, 완벽해. 방금 벽을 그냥 통과해버렸어. 아, 그래.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잘 막아야겠어. 한 칸짜리 블록도 통과해?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지. 그치? 이렇게 막아도 통과할까? 지금은 한 칸 차이가 있어. 내 질문은 통과할까? 아니, 세상에 진짜 그래. 아, 알겠다. 아, 그래. 정말 통과하네. 응, 정말 통과해. 세상에. 자, 두 겹으로 해볼까요? 때리면 놈의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아. 잠깐, 좀 비켜줄래? 좋아, 두 겹이야. 관객들을 위해 테스트 중이야. 자, 두 겹 해보고 때리면 끝나지? 그래, 아무것도 안 돼. 여기 가장 어려운 보스가 있어. 여기 있어. 당연히 보스전은 보스와 싸우는 거지. 그냥 전투를 즐기는 거야. 맞아, 그건 사실이야. 싸움은 말이야. 3번 맞으면 쉽게 하트를 잃어. 어쩌면 머리를 써야 할 수도 있겠어. 알지? 각자 자기 전략을 쓰면 돼. 난 확실히 알아. 난 잘 알아. 응? PVP 하고 싶으면 해. 날아다니고 벽 뚫고 데미지 3배 올라가는 놈이랑 어서 해봐. 너희끼리 1대1로 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알겠지? 기술파 플레이어라고. 농담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길. 이게 마지막 대죄야. 좋아요. Sons of Sins에서 워킹 배트 나테를 어떻게 이길까요? 네, 기본적으로 멀리서 인내심을 갖고 보지 않을 때만 움직이는 몹이에요. 이론상 지금 보고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글쎄요.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제가 창의적이라 그는 신경 안 쓰네요. 창의력 발휘 안 하면 이 녀석이 와서 날 때릴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다루기 쉬운 몹 중 하나예요. 그래요. 다루기 쉬운 편이긴 한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생명력을 안 보여주네요. 생명력이 8뱀 40이에요. 알겠죠? 갈등 꼭두각시라는 드롭 아이템이 있는데요. 특수기관을 넣고 그 능력을 우리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줘요. 충전된 항아리가 필요하고 시선 바꿔가며 안전거리 유지하며 공격해요. 보시다시피 너무 가까이 가면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아무것도 아냐? 별 의미 없는 보스야. 그냥 쳐다보면서 때리면 돼. 그러니까 체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게 아니라 힘이나 떨어졌어. 그냥 인내심의 문제야. 알지? 아이템을 보여주려고 가져올 건데 여기 이거야. 퍼펫 업 스트라이프야. 장기를 넣고 우클릭하면 돼. 예를 들어 불을 만들어 볼게. 아, 안 되네. 뭔가 화염 저항이 생겼어. 거미 심장 넣으면 회복력 생기는데 독은 안 줘. 좀 그래도 휴대용 비콘 같은 거지.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대단한 아이템은 아니야. 회복 기능은 좋아. 그건 인정해. 장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장착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